한가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2022년도를 맞아서 우리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한가람교회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귀한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영상으로 만나 뵙고 우리 선교지의 소식을 듣는 온라인 선교 여행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감비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같이 펼쳐나갈 우리 교회 귀한 두 분의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한미정 권사님, 이미양 권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미정 권사님. 안녕하세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교사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미정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이미양 권사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양 권사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런 귀한 자리에서 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병희 선교사님, 김현희 선교사님 만나봐야 되겠는데요. 예, 영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그럼 한번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멋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네, 우리 김현희 선교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두 분 선교사님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잠시 미국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감비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대충 언제 한가람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고 또 그 사역 지역이 어떤지 그리고 주 사역 같은 거 가족 소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가람 교우들의 그 축복 속에서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게 파송받은 지가 1992년 3월 달, 이제 내년 3월 되면 꼭 30년이 되네요. 이렇게 시간이 좀 긴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 순간적으로 지나갔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요. 이렇게 우리 한가람 온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우리 지역은 아프리카 중에도 극단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이 둘러싸인 감비아 지역입니다. 우리 감비아 지역은 세계에서 아주 작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비아에서 하는 사역은 주된 사역이 이제 교회 개척. 그래서 우리 한 영혼을 돌보는 이런 사역과 더불어서 장래 리더십을 또 양성하고 또 영적 리더십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입양 공동체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죠. 이것은 참 뜻깊은 사역이에요. 저희들이 보람을 늘 갖고 어려움도 많지만 너무 감사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도 운영하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심어주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역만으로서는 부족하다, 제한이 있다라고 싶어서 이제 초등학교 사역을 했고 잘 세팅이 돼서 안정이 되어서 이제는 후배 선교사님에게 잘 넘겨드려서 저희들이 안식년 나오기 전에 이제 마무리를 다 이제는 짓고 완전히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등학교 사역 이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사업 매일매일의 환자들을 돌아봐주고 또 우리 이제 단기 사역으로 오시는 우리 의사 팀들과 더불어서 이제 정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의료사역으로 섬겨주는 이런 사역.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NGO에 속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 개발 프로그램에도 정부와 로컬 그 가버먼트와 이렇게 연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살면서 행하는 것은 제자 양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떠나도 이제 남아있을 현지인들이 이런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자 양육사에게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교회에서 기회가 돼서 4년 전에 목사님과 몇 분과 방문을 했었는데 코로나 네. 전에 정말 너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정말 선교사님의 그 사역이 정말 더 깊이 느껴지고 뜨겁게 느껴지고 또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처음에 가셔서 현지 처음에 적응하셨을 때 그런 네. 에피소드 그런 것도 네.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회장 목사님을 이슈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 이렇게 오셔서 우리 선교지를 돌아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했던 것 정말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참 감사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방문이셨고 저희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던 그런 그 방문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 감비아는 이제 아무래도 아프리카 지역이지만은 그래도 고온다습한 지역이지만은 저희들이 적응을 이제는 해서 편안하게 사역하는 우리 선교지입니다. 우리 감비아 사람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잖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92년, 93년도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때 뭐 78만이었으니까 아주 조그마한 이런 나라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200만이 넘습니다. 200만이 넘고 그때 당시에는 좀 인간관계가 더 끈끈하고 이래 했었는데 요즘 좀 느슨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200만이라고 해도 그저 뭐 조그만 숫자의 그 인구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분들의 순박함과 또 서로를 생각하고 또 무례하게 하지 않는 이런 좋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비아 사람들이 더 사랑스럽고 그저 감사하고 이런 곳으로 보내주셔서 또 이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비아는 아무래도 종교적으로 모슬렘이 이제 그들의 종교이고 모슬렘으로 삶의 모든 그 형태와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슬렘화돼 있어서 이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이들의 생활과 생각과 또 영적 컨디션을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는 않아요. 친절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 선교사들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공격적이기도 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흔치 않은 일이고 설령 공격적으로 저희들을 대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침입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 없이 이렇게 좋은 나라, 좋은 사람들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의 제2 고향 같은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뭐 집사람도 한번 좀 감비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감비아에 있으면서 처음에 적응할 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이번에 제가 말라리아로 고생했는데 첫 번째 말라리아 걸렸을 때 우리 모든 가족 전체가 말라리아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시에 걸렸으면 좀 더 힘들었을 텐데 제일 처음으로는 저희 선교사님이 말라리아로 들어눕게 되셨는데 그리고 나을만 하니까 큰딸 아름이가 알았고 그리고 아름이가 나을만 하니까 가람이가 또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수발 다 하고 이렇게 나니까 제가 이제 말라리아로 들어눕게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어간 지 한 6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시골에서 언어 훈련
훈련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곳의 기후가 되게 우리가 지금 상당히 더워 네, 있었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운 지역이었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큰 딸은 체질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 굉장히 고열에 시달려서 좀 많이 이렇게 밤에 잠도 잘 못 자면서 이렇게 고생해야 됐던 그리고 가람이하고 저는 비슷한 체질이라서 열은 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처음으로 걸린 말라리아로 이제 온 가족이 그렇게 고생했던 네, 그런 게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에요. 그때 지금도 그 말라리아 걸렸던 그것을 기억하면 참 감비아에 들어와서 참 그 하나님께서 주신 또 경험이기도 했어요. 그때는 물론 우리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몸이 아프고 온 몸이 풀어지는 것 같고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파서. 그래서 참 아픈 경험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신 좋은 경험이었어요. 처음에 이런 맛을 보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제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가 마련되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그랬잖아요. 집사람이 아주 심각한 말라리아로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알았던 것은 아마 그때보다도 더 심각했던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경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감배 오니까 아주 그냥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렇게 새벽 기도지 모슬렘들의 새벽 이렇게 스피커로 아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막 큰 스피커로 그냥 알라후 아크바로 하면서 그냥 막 이곳저곳에서 한 군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곳저곳에서 막 왕왕왕왕 걸리는 이런 기도소리를 내뿜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모슬렘들의 기도를 그 새벽에 경험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오싹한 그런 느낌. 내가 지금 이 영적 전장에 들어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참 그때 참 인상적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그런 기도 듣고 해봐야 이제 나를 깨워주는구나. 이제 우리 새벽기도 시간이 되었으니까 하고서는 이제 기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상당히 어떤 영적 전장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더 긴장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세요. 처음 사회 가했던 그 소미타 지역에서는 전기가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 우리 아름이 가람이가 잠자야 될 시간에는 늘 부채를 붙여주면서 잠을 재웠던 그때서야만 됐던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근데 집사람은 좀 체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나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아름이 가람이도 그렇고 너무 더우니까 이 땀띠가 온몸에 땀띠가 나서 참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야 어떻게 여기서 이런 밥을 먹고 사냐 하는 그것이었고 두 번째는 더위로 인해서 땀띠가 그냥 참 너무 아프고 가렵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참 인상적이었던 경험이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체질도 조금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땀띠가 안 나요.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김현희 선교사님은 약해 보이면서도 정말 강하신 선교사님이에요. 가장 궁금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면서 듣고 싶은 내용일 텐데요. 우리 김현희 선교사님이 그동안에도 현지에서도 많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겨오셨는데 이번에 특히 말라리아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셔서 저희가 모든 예배 공예배 때마다 또 새벽 예배 때마다 정말 울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교육자님들도 많이 염려하면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신 모든 장로님들, 교육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택에 건강은 거의 이제 회복이 되었고요. 다만 이제 어지럼증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시는 건 좀 어떠신가요? 식사도 태어나고 나서 처음에는 좀 하기가 힘들고 또 이렇게 어떤 음식은 끓여주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음식을 다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 그러시구나.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이 말라리아라는 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처음 걸린 게 아니신데 이번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서 말라리아라는 것이 발병이 된 걸 알게 되셨고 또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점점 악화되셨는지 그리고 그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 가실 때는 그냥 말라리아에 걸려서 가신 게 아니라 그냥 스케줄에 따라서 가시다가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이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과정을 좀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아마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이제 안식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았어요. 현지의 사역을, 학교 사역도 우리가 2학년에 해드렸다고 하지만은 저희가 마무리를 끝까지 지어줘야 될 이런 영역이 많고, 그래서 그것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 깨끗하게 이렇게 넘겨드리는 이런 일, 또 공동체, 입양 공동체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또 새로 위양을 받아야 될 목사님에게 정리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래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이제 준비하고 여러 가지 또 이런 그 식자재나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분주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하고 그렇지만 뭐 참 감사하게 기쁘게 그런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안식년을 출발하는데 정말 지극히 정상이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근데 하여간 비행기 올라가지고 한 10분 정도나 되었을까요? 이륙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집사람이 막 온 몸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떨어. 그리고 이 입에는 이빨이 그냥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깜짝 놀랐죠. 이게 코로나가 아닌가. 그래서 뭐 이야기도 못하고 승무원한테 그래서 가지고 갔던 그 뭐랄까요 아스피린 타이레놀을 이제 계속 먹어가면서 잠깐 진정하면서 이제 미국까지 오게 되었지요. 근데 그게 참 힘든 여정이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는 이 말라리아의 보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행기 안에 들어와서 이제 뭐라고 할까 에어컨디션이 차갑게 오니까 피곤한 데다가 차갑게 오니까 거기에 그냥 그 말라리아 이 힘이 뻗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 와서 이 코로나가 아닌가 해가지고 급히 이제 그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참 힘들게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비행기 안에서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 별 그렇게 이렇게 떨고 힘들고 그런 것밖에 없었지만은 여기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뭐 참 몸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토하고 설사하고 식사를 못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처져 있었지요. 저희는 뭐 그냥 약으로 나면 되지 않겠나. 제가 보기에는 말라리아 같은데 그래서 가지고 갔던 말라리아 약을 이제 집사람에게 주었더니 뭐 삼킬 수가 없어요. 물 한 모금이 들어가도 막 그 이상으로 나오고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심하던 중에 이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이 분명치 않고 그래서 무엇을 물어봐서 내가 대답을 하면은 한 3분도 되기 전에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뭐 듣고 보면서 이게 뭔가 이상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집사람을 보니까 너무 이제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람이가 그것을 보고서는 이제 걔도 바쁘니까 병원 일 하면서 그래서 와서 보니까는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어쨌든 입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급히 뭐 병원 갈 생각을 감히 할 수도 없었는데 그런 상황이라 보니까 병원에 갔지요. 아이가 일하는 병원이었어요.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가니까 그곳에서 상황을 보더니 막 급히 이제 응급실로 가서 체크업을 하고 이제 처리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 이제 집사람 의식이 선명치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사들이 체크업을 하는데 뭐 하여간 이런 상황이니까 나름대로 하셨겠죠. 그러나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저희 경험으로는 말라리아 같은 현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저희는 말라리아 환자를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말라리아 환자를 치료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말라리아 환자에게 줄 약도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말라리아 쪽으로 또 아마 포커스를 맞추어서 체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피로 검사하는 거니까. 그러니 결국은 말라리아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말라리아가 맞는데 유난히 이제 상당히 심각한 말라리아. 근데 그 심각한 말라리아가 우리 서부 해안 쪽에 그 서부 대서양변을 따라서 이 해안 쪽에 있는 그 말라리아, 심각한 말라리아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심각한 말라리아의 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그래요. 지금 이런 분, 이 환자 같은 분은 만약에 그 현지 감비아 아프리카에 있었다면 이분은 아마 어제쯤이면 돌아갔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오늘 이분은 돌아가셔야 될 만큼의 악화된 상황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상당한 심각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참 아찔하게 제가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참 고마워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 모양으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이 약이 없으니까 처방을 약이 없으니까 이제 검사를 하니까 이 굉장히 심각한 말라리아인데 이 말라리아 약을 어디서 구하느냐? 우리 그 클리닉에는 병원에는 없고 그래서 아마 이제 식약청이라고 그러나 그 약을 관리하는 그 미국에서는 CDC라고 하는데 그 기관에 의뢰를 했나 봐요.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라리아 환자인데 이 말라리아 환자에게 복용할 약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응답이 왔다.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이거는 참 심각한 말라리아 균인데 이에 해당하는 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 전역에 7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7군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있는 애리조나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캘리포니아인데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곳에 이 약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호소를 해가지고 3시간 만에 이 연락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된 3시간 만에 정말 비행기로 바로 공수를 해주었어요. 비행기로 공수를 해주어서 그것으로 이제 주사,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딩겔 같이 이렇게 IV로 해서 이제 주사에 들어가서 하게 됐는데 이걸 하고도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만 감고 있고 눈 떠도 힘없이 눈 떠가 다시 눈 계속 감고 그래서 이게 어찌 되는 건가 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랬지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집사람의 말라리아를 잡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또 부담이 있었던 것은 이 말라리아 약이 너무 셌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라리아 약이 주입되면서부터 우리 집사람의 그 적혈구가 이제 많이 파괴가 되어가지고 치료는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기능이 잘 정상으로
되고 있지가 않았어요. 혈압이 너무 낮았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간하고 콩팥하고 이 뇌에 이 피가 이제 윤활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콩팥도 기능을 상실했고 또 간도 힘이 들어졌고 그다음에 머리에 이 피가 유통이 안 되니까 의식이 그래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참 많이 염려가 되었는데 그래서 계속 피를 걸러주고 새로운 피를 넣고 하면서 계속 그 피주사를 맞았어요.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좀 이제 의식이 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을 조금 이제 알아듣고 조금 이렇게 들어보고 발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발도 조금씩 들으려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저도 그 마음에 막 좀 풀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참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어와 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고 그렇게 해서 일단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치유를 받고 이제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한 9일 정도 이제 지나가지고 9일 만에 이제 퇴원을 했지요. 9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이제 집에 있는데 그 다음 날인가요? 이제 피 검사를 하기 위해서 날이 빼갔거든요. 아니고 예. 일주일 후에 피 검사를 했었어요. 일주일 후에 그 가서 일주일 후에 피 검사를 다시 했는데 그 피 검사를 하고 난 결과를 이제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줬는데 급히 다시 재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급히 재입원을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일단 재입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설명은 이제 적혈구가 이제 같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라고는 그 수치가 5.4로 막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5.4 이것이 그 12에서 15까지 올라가 있어야 정상인데 5.4 그 이하로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생명에 위험한 지경이었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피주사를 다시 맞아야 된다 하고 이제 피로 또 계속 주입을 했지요. 수혈을 했지요. 근데 수혈을 하는데 저는 뭐 수혈이 A형이니 B형이니 O형이니 이게 뭐 맞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같이 이제 집사람이 O형이죠. O형 피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주입을 하는 것은 O형이라는 블러드 타입이 된 것만으로는 아닌가 봐요. 또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가 맞아야 주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피 전문가가 와서 그것을 이제 체크업을 해주고 사인을 해줘야 봤는데 그 피 전문가가 이제 그날 저녁 늦게서야 올 형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런 상태로 놔둘 수는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그래도 최선으로 여기시는 분이 이제 그 체크업을 해가지고 O형 타입의 피를 이제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뭐 냉동실에 보관했던 것을 이렇게 좀 이제 녹여가지고 이렇게 주입을 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피 전문가가 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서는 피를 주입을 했죠. 피를 주입을 하는데 이제 집사람의 심장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하고 압박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옆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상이 있으면 얘기하라. 이상이 있으면 얘기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압박감이 있고 좀 이제 숨 쉬는데 좀 부담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급히 그걸 다시 뺐어요. 급히 그걸 다시 빼가지고 이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료진들이 다시 한번 체크업을 또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피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이렇게 아직은 안 왔지만은 이렇게 상의를 거쳐서 어쨌든 이것은 피를 주입함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 다시 피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주입해봐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 후에
다시 주입을 시도했죠. 근데 감사하게 정말이었어요. 그 후로는 그런 부담스러운 것이 생기지 않고 계속 피가 잘 주입이 됐죠. 피를 계속 빼가면서 체크업을 하고 그래 해보니까 이제는 이제 안정권에 들어섰다. 11인가요? 헤모글로빈이 12에서 15까지가 정상인데 11점 얼마까지 이제 이르는 것을 보고 이제 거기서 더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다. 안정권에 들어선 것 같다. 해서 이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저희 집사람을 퇴원하도록 해서 한 5일 정도 더 그렇게 입원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퇴원을 했고, 정말 그 이후로 조금씩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몸은 너무 많이 축나 있었기 때문에 쉽게 걷기도 쉽지 않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이제 진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앉아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건강이 회복된 것 같아요. 저희는 옆에서 그걸 계속 보면서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말라리아 균이 그런 균이 감비아에 여전히 있었다면 집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멀쩡한 상태라고 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말라리아 균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도 그렇게 맞춰주셨고 또 가라미가 있는 병원까지 갔고 가라미가 그래요. 나중에는 아빠 어쩌면 우리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제 피나 또 이제 간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계속 정말 가장 실력 있는 분들이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실력 있는 분들이 배정이 되어서 그렇게 정말 좋은 이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시간도 그러하고 또 경우도 그러하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만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집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집사람이 이렇게 건강 회복하면서 또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집사람의 가치가 상당한가 봐요. 이번에 병원비가 많이 나왔잖아요.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계속 비리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상당히 가치 있는가 봐요. 이렇게 병원 한번 가서 그냥 22만 불 앞으로 더 나올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정도로 몸인가 봐요. 그래서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귀하죠.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을 알아요. 너무 감사해요. 귀하신 선교사님이 더 귀하게 더 정말 빛나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